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등산, 스포츠활동 언더웨어 캡스룩. 이런 속옷 보셨나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100% 국내 제작의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언더웨어 캡스룩. 32기가의 넉넉한 자체 메모리 탑재. 내차 지킴이 블랙박스 X박스. 고화질은 기본에 무상 1년 서비스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 금액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Images showing 这鉴于当前序列举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코트 약동 데니스 로드먼 북한에 들어갔군요.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고 신화통신이 평양말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첫 방북에 이어서 두 번째 평양 방문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에 좀 좌충우돌 캐릭터라서 지난 일요일에 북한에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었는데 공언한 대로 어제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묘기농구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의 NGO 관계자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북한 체육당국의 초청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케네스 배 예. 미국인하고 같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손을 잡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로드먼이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더라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원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마이클 조던의 광팬이라서 조던을 초청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거절당하면서 대안으로 데니스 로드먼을 지난 2월에 불러들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로드먼이 미국에 돌아가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꽤 괜찮게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 케네스 베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이 사람은 북한하고 교류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로드머니야말로 케네스 베를 꺼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논평했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가 북한 핵무기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었나 봐요. 어제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요. 국방부가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 북한 핵무기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이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의미도 일부 있고 또 실제 위협이다라는 용어를 그런 표현을 처음 사용한 거라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해명했는데요. 언제라도 무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시간이 지난 뒤에 국방부가 해명 자료까지 냈는데 앞으로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한다면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실제 위협이라고 단정했다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뭐 해명이라기보다는 말을 바꾼 건데 핵무기 수준 평가라는 건 아주 중요한 정보 판단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도 바꿔도 되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해외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리아 공습을 지지하는 의원들 늘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에 관한 정치적인 책임을 나눠 갖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라는 카드를 내놨었는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의회 통과가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지도부격인 의원들이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경쟁했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그저께 백악관에 갔다가 온 뒤에 공습 지지를 선언했고요. 또 어제는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역시 백악관에 다녀온 후에 공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공화당 원내대표 에릭 켄터 이런 사람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럼 미국 의회 찬반 분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한 거를 보니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오바마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23명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반대 혹은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의원 총 20명보다 약간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명은 토론 뒤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는 반대나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의원들이 총 94명이고 공개 찬성은 16명밖에 안 되니까 반대가 현재로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토론 뒤에 결정한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이 325명으로 반이 훨씬 넘으니까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하원 의원 중에서는 공화당의 극우파들 그리고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은 아주 상반되는 사람들이지만 공습 반대라는 결론은 같기 때문에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 지도부가 찬성 쪽으로 간다면 의원들의 최종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정보기관에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 이른바 침투 시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이라든지 혹은 헤즈볼라, 하마스 같은 이슬람 무장 정파와 관계된 사람들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끊임없이 입사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거를 걸러내는데 미국 정보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CIA 입사 지원자 중에서 20%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CIA 입상에 성공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알카에다 같은 조직에 넘겨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보당국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혹시 그 내부 고발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명분 만들기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CIA 요원이었다가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그리고 미군 일병으로 군사 외교 기밀 자료를 유출했던 브래들리 매닝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외부에서 침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내부 고발자였는데요. 네. 미국 정부에 워낙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미국 정보당국이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 감시 대상이 내부 직원 중에서만 4,000명이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는데요. 미국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건데 이 내부 직원 감찰을 위한 옥상 옥외 감시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랄까 감시의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누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어제 아베 총리가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총 470억엔, 우리 돈으로 약 5,20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오염수를 막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가 방사능 오염수하고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동토벽, 그러니까 얼음 흙으로 만든 벽을 원전 주변에 땅속에다 심는 작업을 내년 안에 완공하기로 했고요. 또 오염수 정화 장치를 개량하는 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다만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있고 지금 도쿄가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지도 않은 원전 대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선전용 쇼일 수 있다라고 마인지 신문이 꼬집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군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분을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처럼 스마트폰 운영체제 그리고 단말기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구글이 작년에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모토로라를 인수했으니까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애플, LG에다가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가세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판이 됐습니다. 노키아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 14년 연속으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핀란드의 상징 같은 회사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치고 올라온 삼성, 또 애플 이런 데한테 밀리면서 결국은 미국 회사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